자, 오늘은 예전에 재온을 가져오셨던 손님이에요. 찾아보니까 재온이 있더라고요. 손님 계실 땐 기억을 못 해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설명을 들었는데 재온이 몇 건이 있었거든요. 영상 찍어놓은 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교차 검증을 못하죠. 맞나 모르겠어요. 그때 파워가 써진 게 있었는데 이거는 또 새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파워를 구매하신다길래 80 플러스 등급 받은 거거든요. 맨날 파는 거 에너지 옵티머스 있죠. 그것도 4, 5만원씩 하거든요. 일단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고 80 플러스 등급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고객님이 10,000원 얼마 주고 사셨대요. 이건 6배 같은데 고객님이 6배 같은 좀 강한 거 같다고 5배 같은 하나 살 수 있냐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차라리 이거를 하나 더 사는 게 낫죠. 이거 20,000원인데 돈도 아끼시고, 고객님 그래서 한 세트를 더 구매하셨나봐요. 이렇게 CPU하고 보드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니까 사무용으로 드릴 거라고 테스트만 좀 해달라고. 그때 한번 점검을 받으셨죠. 점검비만 받고 못 고쳤는데 점검하는 겸 이번에는 기본 조립 비용만 받고 제가 점검까지 싹 다 해드려가지고 어떤 게 고장인지 이렇게 재온 2개 들고 오면 찾을 수 있죠. 똑같은 제품으로 다시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때 영상에 보니까 밑에 댓글에 혹시 ECG 메모리인가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던데, 이건 그 재온 아니죠. 이거는 일반 DDR4로 뭐라고 해야 되나, 짭 재온은 아니고 일반 DDR4 사용하게 메인보드가 그렇게 나온 거죠. 일단 그때 이게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이 새로 한 세트를 샀는데 이거 안 되는지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만 되면 교차 검정, 교차 점검하기는 편하죠. 2대 가져오시면. 한 대 가지고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재온을 구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매장에서는 재온 만질 일이 잘 없죠. 일단 썸을 안 바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부팅만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요건 안 될 거예요. 그때 안 됐던 컴퓨터거든요. 재온 그냥 제 개인적 의견에는 이거 얼마 안 주고 사실 거잖아요. 이거 알려보니까 이런 거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똑같은 제품으로 재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는 제 걸 임시로 전원 안 꼽는 걸로 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확인만. 전원이 그때 안 들어갔거든요. 자, 전원 돌죠.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것만 한번 볼게요. 안 들어오죠. 이건 그때 안 들어왔던 거거든요. 자, 안 들어오죠. 아까 말했어요. 저는 요거 구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때 불량만 판정받고 램은 테스트 해가지고 램은 불량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CPU 아니면 보드 불량인데 교차해 가면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픽카드도 체크했는데 안 됐으면 그래픽카드도 문제 없을 거고, 지금 CPU가 일반 CPU보다 한 1.5배 정도 더 커요. 서버용이라 코어가 많죠. 그 대신 전기하고 열을 엄청 못 넣는 거죠. 큰 대신에 쿨러를 갖다가 얹어가지고 켜지는 것만 보면 되니까, 쿨러를 고객님 거 안 쓰고 제 걸로 얹어가지고 켜지는지 테스트만 해볼게요. 지금 에어컨 켜놔서 열도 빨리 식히거든요. 보일 수 있게, 보이나? 쿨러 돌아가는 거 보일 수 있게 카메라에. 자, 돌아가죠. 자, 안 들어오죠. 부저 스피커 한번 달아볼게요. 다시 저는 온.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드를 바꿔볼게요. 보드 빼놓고 고객님이 새로 구매해 오신 보드에 새 CPU 전부 다 새 걸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구매하셨네. 이거 스티커도 아직 안 뜯으셨네요. 자, 저번에 고객님이 요거 없이 장착하고 오셨더라고요. 아마도 이거 고객님이 하실 때 CPU 소켓을 먹었거나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드가 고장나지 않았나 싶어요. CPU는 되는 것 같고, 그래도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이젠 전부 다 새 겁니다. 새 CPU, 새 보드. 요즘에 재온 사지 마세요. 재온 이런 거 중국에서 파는 거 성능 엄청 떨어져요. 재온 사실 바에 그 돈으로 차라리 4600G나 그런 거 샀으세요. 코어가 아무리 많아도 다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10세대 i7보다 요즘 단일 코어 성능에선 12세대 i3가 성능이 더 좋죠. i7 9보다 클럭이 엄청 올라가니까요. 고클럭에. 그리고 공정이 좋아졌고 미세 공정화 됐고 해가지고 훨씬 전기 작게 먹고 성능은 더 좋거든요. 재미로 사는 건 괜찮아도 구시대 유물이죠. 괜히 켜놓고 안 끄면 전기만 많이 먹고. 서버용 있잖아요. 원래 출시 과정에 예전에는 멀티코어가 워낙 부족했으니까
i5도 요즘엔 기본이 6코어인데 옛날엔 4코어였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게임이 4코어 이상 잘 안 써요. 요즘 최신 게임 말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옛날 스타는 코어 1개 쓰죠. 리마스터 돼도 1개고 2개밖에 안 써요. 실제 게임 돌려보면 자극 관리자 열어놓고 하면 CPU가 얼만큼 사용되는지 보이죠. 자, 저는 돌죠. 들어왔죠. 자, 화면 들어오죠. 지금 SSD 연결 안 해가지고 그거는 안 들어갈게요. 램 16기가 잘 연결됐죠. 8기가 2개. 일반 램입니다. 우리 일반 DDR4 X99 보드 됐고. 자, 그러면 다 잘 들어오니까 CPU만 한 번 더 교체를 해볼게요. 자, CPU 이게 방금 전에 CPU고 도장 찍혀져 있죠. 요건 도장 안 찍힌 CPU. 와, 제형 발열이 살짝 켰다 껐는데도 쿨러를 얹어놨는데도 할 것 같거든요. CPU가 이렇게 크니까 발열도 많이 나는 거죠. 옛날 공정이 이렇게 크면. 에어컨도 완전 빵빵하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에 완전 빵빵하게 켜져 있고 쿨러 썸을 안 발랐어도 올리면 온도가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저는 켰습니다. 들어왔죠. 맞죠? 되죠. 저쪽 보드 고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램은 새로 구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영상 보니까 까만색이더라고요. 그때 램이 이게 아니고 이 램이 아니고 이거는 삼성 거네요. 국내에서 구매하셨나 보네. 이렇게 이제 꽂아보면 램이 불량인지 뭐가 불량인지 알겠죠. 그때 램을 제가 제 컴퓨터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이게 됐는데 보드에서 2666만 쓴다 그러면 램이 괜찮다고 3200 지원하는 보드에서는 램이 인식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램이 그거는 조금 불량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알리에서 구매한 램으로 지금 보드만 바꾼 거고 다 그대로입니다. 삑 하면 소리가 나는데 자 되죠. 이 소리가 부팅되는 소리거든요. 화면 뜰 거예요. 좀 있으면 화면이 왜 안 뜨나. 자, 다시 한번 부팅해 볼게요. 램을 일단 중국 생산 램 있고 삼성 램 있는데 삼성 램으로 다시 꽂았습니다. 램 문제가 아니고 떴죠. 삑 떴고 뜨는 소리 났죠. 화면도 떴고 램을 한 개씩 꽂아 볼게요. 중국산 램. 중국산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 SK 그런 거만 좋은지 아는데 반도체는 대만하고 중국이죠. 중국은 아니고 대만이지만 자 들어오죠 하면 들어왔죠. 이건 한 개 더 전원 넣었습니다. 자 화면 나오죠. 나왔죠. 머신리스트 16개가 인식 달제했죠. 그러면 저쪽 보드 고장이었습니다. 이 보드요. 보드 예전에 보드 고장 확률이 높은데 교차 검증 해볼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M.2 NVMe 들어가는데 SATA를 구매하셨네요. 그냥 여기 저렴하게 세트 구성해가지고 저렇게 팔았겠죠. 알리에서 제공 같은 건 유심히 안 봐가지고 금액대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자 이따가 제가 벤치 돌려볼 건데 벤치 점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EPUZ 같은 거 간단한 것만 제가 벤치 전문하는 데는 아니고 성능이 확실히 떨어져요. 일단 조립을 할게요. 고객님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만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아주 저렴한 케이스를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요 제온 CPU는 멀쩡한 거니까 이렇게 담아드리고 다시 써머를 넣어줬는데 써머리 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네요. 이 좋은 PC가 아니고 사무용으로 쓸 거라니까 시골의 어르신용으로 쓸 거라니까 써머는 그냥 똥써머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에 돈 많이 쓰면 안 되죠. 제온 리뷰 하시는 분 그분 영상을 보고 저한테 와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분 즐겨보는데 그분이 얘기하셨을 때는 가성비가 좋았죠. 제온이. 그래서 충분히 싸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제온을 그렇게 싸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능 대비 요즘에는 CPU가 만약에 4600 그건 그래픽도 달렸잖아요. 4600C 이런 거. 안 그러면 12100 이런 거 10만원 하면 사죠. 10만원에 보드 A보다 하면 한 7만원. 그러면 램클럭도 이거보다 훨씬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쓰시는 게 낫지. 이거 하고 하면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다시 고장난 거라도 요건 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딱 담아드려야죠. 알리에서 모골 이 회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에서 잘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고장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SSD도 킹스펙 여기 램하고 디스크 많이 만들더라고요. 요거 킹스펙 그럼 쓸만하고 이것도 중국인데 자 요거만 써도 되겠네.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픽카드하고 파워. 램을 어디다 넣으셨지? 램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위험한데. 은박지에 싸면 정전기 같은 게 일어나도 은박지가 다 먹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램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혹시 정전기 대비가 되죠. 정전기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없죠. 나머지는 넣어놓고 케이스를 사무용으로 고객님이 그냥 깡통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일 싼 거.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고즈 해치 6 미니인가? 이거 있죠. 이걸 엄청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땡처리죠, 땡처리. 재고 있던 거. 깡통 케이스보다 저렴하거든요. 매입했던 가격 거의 반 정도 가격. 반 정도 되나? 반 조금 더 되나? 그 가격에 드리거든요, 고객님한테.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게 드리고 처리를 한 다음에 저는 다른 케이스를 받아야 되니까 재고 정리죠. 케이스는 좋은 건데 이게 제법 괜찮더라고요. 깔끔하고. 이름이 뭐지? 해치 6 미니. 그렇게 크지도 않고 요즘 케이스들이 워낙 어항형 케이스 유행하죠. 그래서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아예 비싼 케이스로 가시는 손님들이 많고 이런 거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죠. 요즘에는. 그래도 안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깔끔하죠. 전원도 이쁘고 살짝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SSD가 잘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은 조립해볼게요. 새 거니까 문제는 없겠죠. 보드가 작아가지고 스탠드오프는 안 만져도 될 것 같고 지금 세워진 대로 바로 하면 되거든요. 자, 고객님한테 기존 거 보드 고장이었다고 연락드렸고요. 조립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다 앞쪽에 있어가지고 미리 안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위쪽에 쿨러 있고 해가지고 쿨러 기본으로 3개, 4개, 5개, 6개 주거든요. LED 쿨러가 4개, 앞에 3개, 뒤에 1개, 위에 쿨러 2개 있고요. 기본 쿨러를 많이 줘요. 해치 시리즈가 그렇죠. 아이구즈 제품들이. 케이스가 되게 기능상은 좋은데 디자인이 조금 그런가? 뭐 여기 오시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보게 되니까 쫙 깔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요게 안 나가더라고요. 일반 깡통 케이스보다 저렴하게 팔면 저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재고 안 팔리는 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낫죠. 오랫동안 안 팔린 거는. 싸게 해서라도. 이게 참 지원인데 보드를 작은 걸 쓰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메모리 멈치 있죠. 램 멈치. 드라이브 꼽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드라이브 큰 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작은 걸 해야겠네요. 오케이. 파워부터 넣을게요. 야, 파워 이게 2만원이 안 되면 엄청 까죠. 직구 논란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파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파워도. 안 그러면 개인이 쓰는 건 상관이 없죠. 개인이 한 대인가? 아닌가? 그 법이 참 애매해요. 규칙 없어요.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어떻게 된 거냐. 국세청 직원인가 누군가 직구를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발표할 때 해외 제품 구매하면 안 된다. 그거 발표했는데 직원이 그거를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브리핑 할 때. 그래서 저 직원 뭐냐? 주고 아직 한국에 출시 안 됐는데 아이패드. 그래가지고 난리가 돼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한 대는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안 되는 거라며요. 그 무분별한 그거. 그런데 한 대는 된다. 한 대인데 자기가 쓰는 건 된다. 그 다음에 또 판매하는 걸 금지했다가 자기가 쓰다가 1년 뒤에는 판매할 수 있다. 그게 JC마크하고 국민 안전하고 한 대는 되고 이건 뭐예요? 한 대면 안 위험하다 그거예요. 참 무슨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진짜 좀 나라가 아무리 급격하게 발전을 했다 해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국가고 자유국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낼 때 좀 일관성 있게 좀 누가 태클을 걸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그냥 정책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따라라. 요즘에 그렇게 해가 누가 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애도 안 놓고 다 이민 간다 하고 그러는 거죠. 뭔가 조금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희망도 없다는 게 가장 큰 건데 그거를 떠나서 저런 거 하나도 똑바로 저렇게 규정을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발표만 했다가 뭐 하면 취소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국민들이 오해했다. 그러고 국민들은 지금 한 40년, 50년 우리나라 강국 몇 주년이죠. 오해만 하고 있어요.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잘 되라고 나라 잘 되라고 정치를 하긴 하겠지만 좀 저런 부처에 저런 식으로 일을 하면 잘라버려야죠. 그래야 함부로 저런 식으로 일을 못하죠. 아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기업 안 그러면 정부 부처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일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일반 사기업에서 지금처럼 한 대는 가능하고 1년 뒤에는 판매가 일반 사기업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봐요. 바로 모가지 날라갔죠. 바로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들 그 사람들 많겠지만 자기들이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돈이 많이 되진 않잖아요. 요즘엔 일반 다른데 임금이 너무 오르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건 알겠는데 일도 저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철밥통 소리 듣잖아요. 일도 엉망으로 하니까. 아, 또 점프가 다 뒤집어져 있네, 요거는. 점프가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 꽂은 다음에. 일단 모양 봐서는 점프가 뒤집어져 있는데 보통 뒤집어서 꽂으면 모양이 맞죠. 그런데 저쪽으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LED 점퍼들을요. 저런 식으로 일하니까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철밥통이란 얘기가 나오고 머리를 엄청 쓰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정책을 저렇게 낸 건데 저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물로 국민들한테 나도 하겠다는 희망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 파워 하나 때문에 지금 얘기가 길었는데 아이패드는 그럼 하나까지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개인이 쓰려면 한 개 한 개 전파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아닌가? 개인은 전파 인증 받을 필요 없다고 했나? 도대체 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꾸니까. 그냥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따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LED 그래픽카드 안 꽂고 LED 들어오는 것만 볼게요. 밑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픽카드 들어가면 또 손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저기 극성 없는 걸 리셋 스위치, 전원 스위치는 그냥 쇼트로 탁 되는 거니까 전기만 흘려주면 되죠. 그래서 극성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LED는 극성이 있거든요. 맞춰줘야 돼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저쪽에 플러스가 맞는데 점프를 뒤집어 꼽든 바로 꼽든 상관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제 들어온다. 이쪽이 맞네요. 이제 여기 파란불 들어오죠. 아, 뒤집어진 게 맞았네요. 그러면 바깥쪽이 플러스가 맞네요. 카드 LED는 뒤집어 꽂아야 되는데 이건 바로 꽂으면 되네요. 저 그래픽카드는 지금 1060 3기가예요. 고객님 가져오셨는데 테스트 안 해봤어요. 그래픽카드는 국내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케이스가 미니 케이스다 보니까 좀 작죠. 요게 이름 자체가 H6 미니죠. H6는 스테디셀러죠. 잘 풀리죠.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이거를 신경을 잘 써야 된다. 처음부터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꽂아야 돼요. 안 그러면 쿨러에 대이고 하거든요. CPU 보조전은 저것도 앞으로 갔거든요. 그래 굳이 뒤쪽에 갈 필요가 없죠. 저게 선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 영상 보니까 제가 선을 뭉뚱 끌어 묶었다고 선 정리를 저런 식으로 하다니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던데 선 정리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 컴퓨터 조립에 전문가가 있나요? 그런 댓글 다는 분들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 안 뜯어봤죠? 삼성 TV 안 뜯어봤죠? 요즘 TV는 뭐 다 보드로 가고 슬리빙 케이블 그런 거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안 뜯어봤죠? 냉장고 같은 거. 에어컨 안 뜯어봤죠? 선이 그 케이스는 벨크로로 이렇게 묶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라고 돼 있는 거는 그냥 묶으면 선이 그렇게 뭉탱해 보여요. 이런 거는 벨크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면 그나마 납작하게 선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벨크로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쉽게 벨크로로 묶으라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렇게 묶으라고. 그래서 뒤에도 공간이 넓고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것 같다가 굳이 제가 왜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선 정리하는 거는. 뒤에 그렇게 그냥 벨크로로 묶어놔라고. 그런 고급 케이스들을 쓴다. 그러면 컴퓨터 사양 높죠. 그런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벨크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선 정리할 때. 이런 걸 내면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선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벨크로로 돼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비싸니까 뭐 더 넣어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저는 선 정리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해요. 타이트하게 하면 나중에 쓰다가 보면 어디가 당겨지면 단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기능상 문제 없게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뚜껑 열었다 닫을 때 선이 찝혀가지고 뒷뚜껑이 잘 안 닫히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이거 선 정리 예쁘게 한다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유행하는 바람에 선 정리 예쁘게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한번 삼성 LG 냉장고 뜯어보고 그거 좋아하잖아요. 삼성 LG 좋아하잖아요. 삼성 LG 냉장고 뜯어보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뒤에 어떻게 돼 있는지. 엊그제 그 또 영상에 마우스에 LG 마우스를 쓰다니 해가지고 마우스 제 거 아니에요. 저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광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댓글에 삼성 광고는 물 건너 갔다면서 그러던데 항상 삼성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거 아니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삼성만 기다리는 거 아니고 삼성, LG, SK 뭐 음식도 좋고요. 새우깡부터 모두 다 봤습니다. 홈런볼 새우깡 또 뭐 있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완전 관련 없는 거 제가 안 쓰는데
게이트 복구 프로그램이나 제가 안 쓰는데 클라우드나 그런 것들 광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올 건데 저도 그런 광고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더라고요. 규모가 작아도 들어올 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건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사용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요트 투어, 호텔 리뷰 해달라 그런 것도 들어오더라고요. 호캉스 그런 것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걸 리뷰할 수는 없잖아요. 요트도 안 타봤는데 요트 리뷰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딱 타보고 물론 한 번 타보고 첫 느낌이 어땠다 그렇게 리뷰할 수도 있지만 평소 때 즐기는데 여기는 어떻다 그런 비교할 비교군이 있어야죠. 데이트 복구 프로그램도 유료 결제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쓰지 다른 거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에 익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꿀 생각도 없고요. 유료 결제 비싸게 해놓잖아요. 평생 라이센스 그런 거 다른 거 아직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리 이렇게 대충 해도 이 정도는 되잖아요. 여기 케이블 타이로 묶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정리 타이트하게 안 한다는 정도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만 그냥 이렇게 약간 느슨느슨하죠. 능청능청하고 약간 너무 땡겨 묶으니까 나중에 뭐 단락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안 묶으니까 여기 나중에 뚜껑 닫을 때 이런데 걸쇠 있죠. 이런데 씹히고. 그리고 좋은 케이스들은 묶게 돼 있다. 벨크로로. 벨크로 아시죠? 그 찍찍이. 그런 거 묶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묶으면 원래 뭉텅하게 나오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대충 정리한 애가 아니고 원래 대충 정리하라고 나온 겁니다. 묶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은 제 구독자들은 아니에요. 찐 구독자님들은 아니고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다 약간 뭐 나사 한 개씩 빠진 사람들이던데 그리고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자기 쉴 때 악플 달로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좋은 케이스를 그런 사람들은 안 써봐가지고 왜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선정리는 자기들이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해야 되는 건데 끌어당겨가지고 끊어질 듯이 팽팽하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딱딱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그냥 넘기는데 물론 댓글은 달죠. 저도 그런 사람들 글 못 달게 앞으로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냥 아무 댓글이나 달고 다닌다. 저는 그럼 얘기하거든요. 여기 커뮤니티 아니고 제 유튜브라고. 커뮤니티 같은 데는 자기들 의견 교환하는데 여긴 제 유튜브잖아요. 다른 고객님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제 채널이고 제 구독자님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공간인데 쓸데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이니까 윈도우 10을 설치해 볼게요. 윈도우 11 하면 뭔가가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유튜브 보고 연락을 계속 했다면서 구독자라면서 계속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요. 구독자한테 케이스 가래 하려는데 얼마냐, 왜 그리 비싸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저 진짜 아마 이 근방에서 제일 쌀 거예요. 제가 다른 데 대형 유튜버들 그런 데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보면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친한 사람처럼. 친구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저를 많이 봤다고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해줄 것처럼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커피 한 잔에 해줘야 될 것처럼. 근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지 구독자님이라고 해도 구독자님 친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 친구한테 한번 의뢰를 해라. 누구나 구독자나 누가 돼도 공인비는 똑같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정찰제거든요. 저는 물가에 따라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정찰제로 누가 하든 그렇게 하거든요. 카드를 하나 현금을 하나 다 정찰제고 다 같습니다. 예전에도 영상 만들었지만 그때 카드 깡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일주일 하면 수십 통씩 그런 문자 전화를 받아요. 구독자인데 유튜브 보고 연락드린다. 뭘 하는 걸 봤다. 얼마에 해줄 수 있냐. 가격을 얘기하면 그렇게 비싸냐. 제가 2, 3천원 받고 해줄 의무는 없죠. 근데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요금이 비싸다고 하면 2, 3천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값. 그래서 커피값 받고는 안 해드립니다. 그거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친구들도 친한 사이 아니고서는 커피값 한 잔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해주겠죠. 시간을 써가지고 가가지고 조립해주고 문제 있으면 고쳐주고 케이스 가리는 또 다 뜯어야 되잖아요. 뜯어가지고 청소 싹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뜯은 걸 어떻게 그냥 또 꽂아요. 꽂다가 보면 먼지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접촉 불량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아요. 자주 연락 와서 그냥 유튜브에서 얘기나 한다 뿐이죠. 그게 연락이 하도 자주 오니까 그냥 오는 대로 넘기거든요. 자, 12코 24스레드네요. 이야, 장난 없이 많죠? 보세요. 지금 OCCT 실행시켰는데도 안 떠죠? CPU 클럭이 낮아서 그래요, 이게. 개별 클럭 속도가 너무 늘어가지고 되게 답답해요. 성능이 펜티엄 PC 보는 것 같아요. 펜티엄도 이거보다는 빨라요. 단위 클럭이 높아가지고. 이게 2.2기가고 터보 주파수가 3.4기가까지 나오더라고요. 라이젠 5000번 때도 4.5기가 나오고 요즘엔 5기가 다 넘어가죠. 한 3분의 2 수준이죠. 인텔 거는 물론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6기가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런 시절인데 요즘이 단일 코어 이런 거 쓰는 건 아니죠. 자, 제온 E5
2650입니다. V4고요. 온도 37도, 쿨러가 온도는 잘 잡아요. 그러면 벤치 테스트 문제 없겠죠. CPU 부하 100% 줬거든요, 지금. 2.49기가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이게 일반 윈도우에서는 터보가 잘 안 터져요. 강제로 오버클럭하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 OCCT로 한번 전압을 강제로 넣어볼게요. 전압 80W 넘게 쓰기 시작했죠. 이제 지금 에어컨은 크놨고 쿨러가 커가지고 열은 잘 식혀요. 그런데 열이 날 수가 없죠. 지금 80W, 이렇게 많은 코어가 80W밖에 안 먹으니까. 일단 보드 전원부가 아마 약해서 전기를 다 먹는 것 같아요. 84W 이러면 라이젠 5 5600 그 정도거든요. 80W 먹으면. 이것도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온도 잡는 거는 잘 잡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POZ POZ 클릭하면 안 뜨죠. 지금 한참 있다 뜨죠. 지금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수치를 지금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CPUZ로 물론 게임 성능은 아니에요, 이게. 자, 4270점 나왔죠. 4300점 정도. 그 다음에 싱글 291점 나왔죠. 저는 지금 이렇게 라디오 켜놓고 영상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강한대가, 이쁘네요. 그래가지고 뭔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완전 노는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라이젠 7입니다. 저는 코어는 아까 전보다는 훨씬 작지만 클럭이 좀 높죠. 라이젠 5 아니고 5700X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5600도 아마 5000점 넘게 나오거든요. 5800점 그렇게 나올걸요. 클럭 4.6기가 방금 됐다가 4.5기가 이렇게 나오죠. 자, 6400점. 그 다음에 싱글이 중요하죠. 630. 게임할 때는 싱글 코어 성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 컴퓨터의 성능 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테스트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보드가 약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게임할 때는 코어 2개, 4개 그렇게밖에 안 써요. 이렇게 코어 많아봤자 아무데도 안 써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러면 전기만 많이 먹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지금 OCCT 켰는데도 봤죠. 로그 나오고 빨리 안 넘어가죠. 한참 돌고 있죠. 이게 싱글 코어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예, 어서오세요. 예. 예. SATA 케이블 하나 드릴까요? 혹시 펫도 있어요? 혹시 펫도 있습니까? 아니요, 폐품은 따로 못 드려요. 제가 그 나중에 되면 문제 될 수 있어가지고 안 드려요. 뭐 노트북 트레이드인하고 뭐 하는데 그 중고 보상 삼성에 뭐 예. 있던 거가 주기가 좀 찝찝해가지고 예. 펫미스 하나는 그건 안 됩니다. 예. 이거 예. 공짜 받았어요. 예. 다음에 뭐 맞출 일 있으면 또 예, 알겠습니다. 자, 남는 중고 부품이나 폐품 이런 건 버리는 거라도 고객님한테는 안 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대부분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공짜로 나는 받았는데 못 쓰는 거 줬다 이러는 사람들 있거든요. 손님은 삼성 보상 받는데 그냥 폐품 하나 주고 보상 그렇게 해가지고 폐품 물어보셨는데 연소 삼아 뭐 좀 해보게 한 개 달라 그러는 손님들이 있는데 대부분 문제 없어요. 한 100개 주면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예를 들자면 100개예요. 한 명 정도가 왜 이런 거 줬냐, 나는 되는 건 줄 알았다, 못 쓰는 거 줬네, 억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중고를 팔지도 않지만 중고를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컴퓨터 보드 이런 거 새로 안 나온다 그런 건 중고로 해드리는데, 근데 그냥 뭐 중고를 팔거나 부품을 제가 테스트 안 된 상태에서 고객님이 부품만 사가시거나 중고로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리고 중고 완제품도 안 팔고요. 수리할 때 어쩔 수 없이 중고 부품, 그 다음에 금액이 없는데 사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파워 기본 막 5, 6만 원씩 하는 거 넣을 수 없잖아요. 좋은 거. 그러면 그냥 중고 파워 그런 거 제가 남아있는 거 넣어드리면서 제 공임이 받고 그 대신 6개월 안에 고장나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6개월 보장해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부품값은 안 받았지만 만약에 뻗으면 그냥 교체를 해드려요. 중고 파워 같은 거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고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중고 자체를 주로 판매를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를 나눠드린다거나 그럼 중고 부품으로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중고라고 하고 팔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고 한 개씩 제 영상 중에도 중고가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이 그래픽카드가 요즘에 비싸죠.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따로 하는 게 없다고, 롤밖에 안 한다고 RX 580이나 1060 정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구해오라고 하세요. 싼 거 중고로 5만원 6만원 하면 되니까 구해오시라고 직접. 저는 중고를 제가 구해가지고 팔지는 않는다고, 이불로. 있으면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싸게는 드릴 수 있는데 없는 걸 이불로 중고로 구해가지고 팔지는 않습니다. 안 떠져. 안 떠요. OCCT가 이렇게 느립니다. 싱글 성능이 느리니까. 이 싱글 성능이 2.7기가 들으면 저게 언제 뜰 거예요. 2.7기가 하면 펜티엄 2였나? 펜티엄이 처음 뭐 1기가 넘었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자 2.4기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성능이 지금 제 거에 반토막인데 5600, 5700X 여기에 반토막인데 성능이 지금 전기는 똑같이 먹잖아요. 5600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5600 성능의 반토막인데 전기는 똑같이 먹어요. 지금 공정이 옛날 공정이라서 성능도 제대로 못 내요. 그리고 전기를 많이 먹고요. 열로 많이 발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영상 편집 같은 거 아니고서 20코어를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영상 편집 때문에 6코어 쓰다가 8코어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게 CPU 처리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 윈도우 업데이트 하는 것도 훨씬 더 느려요. 기본 클럭도 엄청나. 라이젠 5600 L3 캐시가 32메가죠. 근데 요건 30메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L2 캐시 3메가. 용량이 커요, 되게. 옛날 제품치고. 그래도 이렇게 L3 캐시가 많아도 이게 서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PU 속도가 느립니다. 서버는 멀티코어가 많아야지 CPU 깡 성능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제온을 기존에 구매했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 교차 테스트 할 겸 해가지고 검사용으로 이렇게 한 세트 더 구매하신 거지. 제온 CPU, 램, 보드 이게 한 5만원 요 정도 팔면 뭐 장난감으로 한번 구매해 볼 수 있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오, 비싸네요. 세트, 램하고 세트하니까 $100네, $100. CPU, 메인보드, 램 이렇게 세트하니까 $100. $100면 저게 알리에서 $100면 지금 환율이 1300 몇십을 하는데 그 환율이 아니더라고요. 원화로 계산이 되니까 환전 수수료하고 그런 게 있죠. 통장 결제하면. 그래서 $100면 한 15만원 정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15만원이면 4600G 쓰고 말죠. 이거 쓸 바에는. CPU 10만원, 메인보드 7만원, 17만원, 2, 3만원 더 주고 4600G 쓰는 게 나아요. 이거보다. 그게 훨씬 성능도 좋고, 그래픽카드도 필요 없고, 게임 잘하고, 이거 그래픽카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5600G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넣는다. 그러면 3600이나, 지금 3600 색은 없고, 어차피 이것도 재고잖아요. 그래서 3600 중고로 사든지, 3600 중고하면 한 4, 5만원 할 거거든요. 안 그러면 5600에 한 5만원 정도 썼으면 15만원이니까 20만원 정도 하면 5600에 중고, 이것도 그래픽카드는 어차피 중고죠. 그래서 빼고 보드, 램, CPU 5600 하면 2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사실 바에는 5600의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게임할 때도 프레임이 훨씬 더 잘 나오고요. 제가 뭐 직접 벤치는 안 해볼 건데 환율도 안 좋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사는 가치가 이렇게 세트 해가지고 $100면 환전 수수료라고 하면 15만원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테스트 점수 보셨죠? 아까 싱글 성능 점수 반밖에 안 나오는 거 5600에 비해서. 물론 5700X지만 5600도 싱글 성능은 거의 똑같거든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코어가 두 개가 많다 작다 그뿐이죠. 5700X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케이스 작고 이쁘네. 깔끔히 해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